안녕하십니까? 약자의 친구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약자들은 항상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강자에게 몰립니다. 강자에게 압박을 당해도 하소연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는 길이 없을까? 궁즉통의 역전술, 궁즉통 그런 말을 자주 하죠. 궁하면 통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본래 궁즉통 궁통 이 사이에 변이 있습니다. 궁즉변, 변즉통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약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자,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궁즉통 그럽니다. 궁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역경 그렇게도 말하죠. 사서삼경에 나오는 주역. 위편삼절이라 해가지고 그 책을 맨 가죽끈이 3번이나 떨어지도록 공자가 즐겨 읽었다는 주역. 거기에 보면 형통하다는 제 이름도 형 여기 통이 나오고 형인데 정형기 이 형통이 주역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류의 역전술이기도 하지만 상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니까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홍준표와 윤석열과 홍준표의 국민의힘 경선. 거기에서 윤이 승리했죠. 그런데 윤석열은 본래는 여당 편이었잖아요. 문재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었는데 조국 수사로 아주 궁벽한 입장이 되었죠. 궁이 됐죠. 추미애, 또 그 전에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다른 그 검사에 둘러싸이고 검찰총장인데도 검사들에게 둘러싸일 정도로 후배들 또는 선배들 그리고 청와대와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당의 그 지금 180석 안팎이니까 절대다수잖아요. 300석 중에 180석이면 뭐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그 여당 의원들에게 궁벽한 입지에 아주 궁핍한 입지에 몰리게 되었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근 1년간 버텼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퇴직하고 나와서 야당에 입당했고 국민의힘에서 대권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게 됐잖아요. 어찌 보면 그 초기 기세에 기존 세력들이 기존 정치인들이 뭐 35명이나 붙었다고 하던가요? 홍준표 쪽은 3명이고 그때만 해도 뭐 8월 초만 해도 거의 7, 8배 됐으니까요. 홍준표가 한 4%, 5% 하면은 윤석열은 뭐 30% 안팎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공정을 위해서 조국 그 다음에 그 부인 그 아들 딸의 입시 비리 그를 둘러싼 그 금융 이런저런 비리를 이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궁한 입장이 되었는데 거기서 야당으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대권 후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어디에서나 공정을 기한다. 공정을 깨는 것은 검사로서 동물적 감각을 동원해서 수사한다. 그래서 울산 그 선거 개입 문제라든가 조국 문제라든가 이런저런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그런 수사를 하면서 한 해 동안 궁벽한 입장이었지만 어찌 보면 국회의원도 안 하고 지자체장도 안 하고 그냥 영선이라고 하죠. 영선. 한 번도 선출직에 뽑히지 않았는데 그대로 대통령 선거로 직선하는 그 대신 사법시험에는 구수를 했다고 하죠. 사법시험은 구수를 했는데 대통령은 재수도 안 할 것인지 할 것인지 이제 넉 달 뒤에는 결정이 되겠죠. 그 전에 고건, 뭐 반기문, 황교안 이런 사람들과 달리 변화에 잘 적응했고 새로운 어떤 그 뭐랄까 정치력을 몇 달 안 되지만 비교적 잘 소화해내서 많은 실언도 있었고 많은 그 뭐 실수도 있었지만 아무튼 홍준표 후보를 눌렀죠. 근데 그 압승의 원인 중에 이제 기존 세력들이 많이
도와준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뭐 탈당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민심과 너무 동떨어진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 국민의힘 당원들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도 딴 세상 사는 사람들이다, 나이 많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 고착된 생각을 이렇게 궁한데 이런 그 공정성을 보여준 윤석열도 물론 훌륭하지만, 그래도 여러 측면에서 경험이라든가 그런 지식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정치적 어떤 능력이라든가 영무적 감각이라든가 정무적 감각이라든가 이런저런 측면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면 그래도 홍준표라고 민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민심과 거리가 있어도 너무 있다,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죠. 아무튼 홍준표도 궁했죠. 박근혜 탄핵 이후에 문재인과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가 붙었는데, 거기에서 4%에서 시작해서 뭐 24%까지 안철수도 따라잡는 기염을 토했지만 41%를 받은 문재인에게 17% 차이로 졌죠.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취약점이 있다, 젊은 사람들의 옹호가 문재인에 비해서 너무 낮았다 해서 거기를 보완하느라고 일찍이 홍카콜라도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젊은이들과 소통하면서 2030의 인기를 얻었는데, 그 전에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씌워놓은 어떤 막말 문제, 그 다음에 그 너무나 뭐랄까요, 보수 쪽으로 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와의 관련 이런 저런 것으로 프레임을 씌웠는데 그 젊은 사람을 포용했지만 당심을 얻지 못했고, 특히 이제 우군을 못 얻은 원인 중에는 물론 그렇게 독불장군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초기 그 세력이 워낙 약하니까 이기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추종해서 이기는 게 우리 편 이런 쪽인데, 거기서 이제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당심에서 저쪽 윤석열에선 15,000명 정도가 홍준표로 딱 넘어왔다면 아마 그 여론 때문에 막상막하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로 누가 이기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15,000표라는 것은 뭐 사실은 뭐 또 크다면 큰 표죠. 그런데 그게 그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 그 사람들의 동원력,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의 어떤 그 확고한 그 홍준표는 안 돼, 뭐 노인들에 대한 폄하 발언, 영감탱이라든가 발정제, 여자들에 대한 그 또 그 폄하, 그다음 막말, 이런 프레임이 문재인 때 씌워준 그게 그대로 넘어왔는데, 그것을 당원들도 바꾸지 않아서 상당한 실수를 했는데도, 실언을 했는데도 윤석열이 특히 개사와 같은 거 넘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궁했지만, 그래서 궁에서 그런 점을 보완을 했지만 낙선을 했죠. 그래서 다시 궁한 형편이 됐는데, 이제 나이가 뭐 60대 후반이기 때문에 5년의 그 기간이라는 것은 한국 정치에서 큰 사건이 많이 일어날 기간이죠. 그래서 이제 뒷날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5일 뒤도 모르는데, 5년 뒤는 모르지만 아마 또 절치부심 그 궁벽한 부분을, 궁핍한 부분을 채워서 다른 이제 뭔가 그 재기를 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천 때도 그 김영우하고 황교안 주도했던가요? 국회의원. 그때도 얼마나 궁한 입지에 처했습니까? 뭐 험지로 가라,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예 공천을 안 주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이번에 이준석 대표 때문에 복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또 출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궁절한 상태, 궁핍한 상태에 많이 처해봤죠. 그리고 변화도 했죠. 이번에도 상당히 노련하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모르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잘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궁벽한데 처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도 포용하고 그런 어떤 그 수용성을 보였는데, 그런 포용력이 15명 중에 2등까지 오르는 데는, 그리고 민심에서는 10%를 이겼으니까 윤석열을, 민심에서는 크게 이겼지만은 당심을 잡는 데는 역부족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심이 굉장히 궁핍한 상태인데 이걸 이제 만일 다음에 건강해서 나간다면 아니면 그 전에 뭐 한다 하더라도 이 당심 문제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많이 들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특히 그런 걸 보완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초기 출발 선상에서 거의 가망이 없다고 봐서 윤석열한테 쏠린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그렇게 그 뭔가 주고받는 인맥, 인간관계 이런 것도 궁핍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상층부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그 권위를 가진 대통령이 되는 데에서도 궁하면 변해가지고 통해야 되는데 하류는 말할 것도 없죠. 하류는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하류에게는 변해야 할 이유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근데 왜 안 변합니까? 그냥 그런 대로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습관대로 따라가면은 판단할 필요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굴러가면은 내가 일상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는데 이 불안한 시대에 뭔가 도전하다가 바꾸다가 더 추락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죠. 그런데 변해야죠. 왜? 생존하려고만 해도 변해야 됩니다. 날마다 변하면서 그대로 그 뭐랄까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그 자리를 지킬지 모르는 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대세는 흘러가니까요.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변화해야 되는데 하루는 더욱더죠. 홍준표 같은 사람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막말로 이야기해서 홍카콜라 보니까 지금 구독자가 54만이나 되는데 그것만 해도 사실은 먹고 삽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윤석열 역시 마찬가지죠. 뭐 부자잖아요. 떨어져도 대통령에서 되든 떨어지든 그 사람들은 안 변해도 되는데 그렇게 변해서 뭔가 그 대권을 주려고 하는데 하류들은 생존만 하려고 해도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해도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다급하지 않은 거예요. 이번 싸움에서도 보니까 홍준표가 더 절실한 것 같더라고요. 뒤 보면 윤석열이 느긋하고 도전자 같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초본데도. 하류들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고 다급하지 않다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하류는 원점에서 시작하잖아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잖아요. 궁하니까 원래 없으니까. 그리고 다양하게 또 시도하고 변화를 혁신을 도모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삼류처럼 궁핍하고 절실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절실한 계기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가면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동기에 비례해서 동기 크기에 비례해서 그 절실함에 비례해서 우리는 유혹을 떨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 인생을 하찮게 보니까 하찮은데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성욕의 인생을 걸어가지고 정말 인생을 거기서 그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돈에 미쳐서 미쳐야 미친다고 광급 그 돈에 미쳐서 돈에 이르게 되는데 그 돈이 인생의 목표까지도 먹어버리는 그 인간까지도 삼켜버리는 그런 형국을 우리는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삼류가 절실하다면은 그런 철학도 뼈대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목표가 뚜렷하고 확실한 계기에 술 끊는 거, 담배 끊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동기가 확실할수록 그를 끊을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자식하고 약속했는데 자식한테는 뭔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서 내가 자식한테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해가지고 술을 끊는다든가 담배를 끊는다든가 하는 걸 주변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럽니다. 그런 것이 변화를 지속하게 만들고 항상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왜 아빠는 술 먹는다고 뭐라고 하면은 왜 담배 끊는다고 내가 안 끊었냐고 하면은 근데 주변에 자식을 속이면서 술 마시고 자식을 속이면서 담배 피울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과 약속하면 항상 점검하지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은 천하보다도 더 사랑을 하는데 자식이 지적하는 것은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그 궁핍함을 대조할 원인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숨 걸린 이 질병 같은 거, 그러니까 암에 걸렸을 때 뭐 이렇게 술을 끊는다든가 담배를 끊는다든가 그 자기
먹는 걸 조심한다든가 혈압을 조심한다든가 이런 것이 목숨과 직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아주 철저히 변하느냐 돌변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루에게 필요한 절실한 동기입니다. 통, 즉, 불통, 그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통. 자, 통하면, 이게 앞을 통자죠? 이거는 이제 동의보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통하면, 통, 즉, 불통. 아프지 않고, 불통하면 아프다. 이게 제가 통신대였는데, 통할 통자죠? 이게 아플 통자죠. 치통, 여통, 생리통 할 때. 그래서 이게 통하는 것과 아픈 것은 관련성이 있다. 그래요. 피가 통해야죠. 기가 쫙 통해야 되죠. 돈도 통해야 되죠. 말도 통하고 글도 통하고 물도 통하고 불도 통해야 됩니다. 통하지 않으면 피가 안 통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아프죠. 죽죠. 궁즉사, 궁즉망이 되죠. 그렇게 해서 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궁해야 되고 변해야 되고 변해야 통하고 통하면 동의보감으로 와서 의학적으로 봐도 아프지 않다.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이것은 개인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도 부부간에 부자간에 말이 통해야 소통이 원활하면 가정이 아프지 않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가족 치료를 서로 받아야 할 정도로 가족 구성원 전체가 아파요. 그러니까 가정이 중병에 걸려 있죠. 그런 가정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이루니까 나라 역시 중병에 걸려서 우리나라 고소고발 일본에다 견주면 어마어마합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사건 담당하는데 얼마나 많은 양을 맞는지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이게. 고소고발이 이렇게 남발하니까요. 일본에 뭐 몇십 배. 인구 대비로 한다면 몇백 배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뭐 일본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일본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했는데 다른 측면은 몰라도 범죄 측면이라든가 이 국가 신뢰라는 측면에서 따져보면은 일본 그렇게 우습게 볼 수가 없습니다. 불변하면 불통하고 불통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든 국가든 소통하려고 서로 노력해야 하는데 소통하려면 어떻게 된다? 변해야 된다. 자, 통하려면 변해야 되고 변해야 궁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역으로 이야기해 볼 수도 있죠. 자, 궁죽통은 대권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궁한 부분이 있으면 변해서 그것을 채워야 통합니다. 그래야 대통령도 되고 대통령 할 때 통자는 이 통 아닙니다. 물론 거느릴 통자죠. 거느릴 통자인데 이거는 통할 통자입니다. 대통할 때 거느릴 통 그러죠. 자, 하루에게는 변해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절실합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 정도로 절실할 때 우리는 중병에 걸렸을 때 돌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계기에 딱 목표를 잡고 그 목표에 비례해서 꾸준히 가면은 변화해서 만사 형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제 이름이 형이거든요. 형통, 만사, 모든 일이 매사가 형통하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루가 금방 중류상류가 되겠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역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궁즉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본래 말은 궁즉변, 변즉통이다. 그런데 궁통 그렇게 우리가 줄여서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궁하다면 통할 수 있도록 변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